식사 후에 이뤄진 일. 식사 후에 벌어진 일. 루시가 말했다. 그럼 이젠 톰누스 씨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세요. 비버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 참 안 됐어요. 너무너무 딱하게 됐어요. 경찰이 끌고 간 건 확실합니다. 그건 목격한 새한테 다 들었어요. 루시가 물었다. 그런데 어디로 끌려갔나요? 글쎄요. 북쪽으로 끌려가는 걸 본 게 마지막이었어요. 다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죠? 수잔이 말했다. 아니요, 우린 몰라요. 비버 씨는 몹시 슬픈 듯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마녀의 집으로 끌려갔다는 뜻이에요. 루시가 숨을 죽이며 물었다. 비버 씨, 그분은 무슨 일을 당했을까요? 글쎄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거기 끌려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석상이 되죠. 들리는 말로는 하얀 마녀의 집 안뜰과 계단 위, 홀까지 석상들로 꽉 차 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국민들을... 비버 씨는 잠시 멈추었다가 몸서리를 치며 말을 이었다. 돌로 만든 겁니다. 루시가 말했다. 하지만 비버 씨, 우린 그분을 구하기 위해 뭐든 해야 돼요.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게다가 이건 다 내 탓이란 말이에요. 그러자 비버 부인이 말했다. 아가씨가 어떻게든 그분을 구할 거라 믿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그 집에 들어갔다간 절대 살아나올 수 없을 거예요. 피터가 말했다. 좋은 수가 없을까요? 가령 변장을 한다거나, 그래, 행상으로 가장한다거나, 아님 마녀가 나갈 때까지 죽치고 기다린다거나, 뭐 그딴 거요. 분명히 무슨 수가 있을 거예요. 비버씨, 그 파우누스는 위험을 무릅쓰고 제 여동생을 구해주었어요. 우린 도저히 그분에게 닥친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비버씨가 말했다. 아담의 아들, 헛수고예요. 다 소용없어요. 더욱이 당신들이 한다면요. 하지만 지금 아슬란님께서 오고 계시니까. 그러자 아이들은 입을 모아 소리쳤다. 그래, 아슬란님 얘기 좀 해주세요. 마치 봄이 오는 조짐 같기도 하고 좋은 소식일 것만 같은 신기한 느낌이 다시금 아이들에게 밀려들었다. 수잔이 다시 물었다. 아슬란님이 누구죠? 비버씨가 말했다. 아슬란님요? 아니, 여러분은 모르고 있었나요? 그분은 왕입니다. 온 숲의 왕이시죠. 하지만 여기에 자주 나타나시지는 않아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 시대에도 오신 적이 없죠. 하지만 그분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분은 나니아에 계십니다. 그분이라면 하얀 마녀도 금방 물리치실 겁니다. 톰누수 씨를 구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그분이십니다. 에드먼드가 말했다. 그 여자가 그분도 돌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해요? 비버 씨는 집이 떠나갈 듯 웃어젖혔다. 맙소사 아담의 아들,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분을 돌로 만든다고요? 그 여잔 기껏해야 꼿꼿이 서서 그분의 얼굴이나 똑바로 바라보는 정도겠죠. 아마 그것도 제대로 못하겠지만 그럼요, 어림도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겁니다. 옛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슬란이 오실 때 악이 바로잡히리라. 그의 우렁찬 포효에 슬픔이 사라지고 그가 이를 드러낼 때에 겨울은 죽음을 맞이하며 그가 갈기를 흔들 때에 봄은 다시 찾아오리라. 여러분도 그분을 보면 깨달을 겁니다. 그러자 수잔이 물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브의 딸. 여러분을 여기 데려온 것도 다 그 때문인걸요. 제가 여러분을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곳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루시가 물었다. 그분은 인간인가요? 비버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슬라님이 인간이냐고요? 아니에요. 그분은 숲의 왕이시고 위대한 바다 황제의 아드님이십니다. 동물의 왕이 누군지 모르세요? 아슬라님은 사자예요. 사자. 위대한 사자. 예수님. 수잔이 말했다. 어머머, 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담 그분을 만나도 괜찮을까요? 사자를 만나는 건 좀 겁이 나서요. 비버 부인이 말했다.
당연히 그렇겠죠. 만일 아슬란님 앞에서 무릎을 덜덜 떨지 않을 수 있다면 아주 용감한 자거나 바보 멍청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루시가 물었다. 그럼 안전하지 않단 소리예요? 비버씨가 말했다. 안전이라고요? 지금 우리 집사람이 한 말 못 들었나요? 누가 안전하다고 했죠? 당연히 안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좋은 분이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분은 왕이신걸요. 피터가 말했다. 난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정작 만났을 때 겁에 질리더라도 말이죠. 비버씨는 찻잔과 받침이 덜그럭거릴 만큼 앞발로 세차게 탁자를 내리치면서 말했다. 맞아요. 아담의 아들. 그리고 반드시 만날 거예요. 여러분만 괜찮다면 내일 돌탁자 언덕에서 그분과 만날 수 있으리라는 전가를 받았어요. 루시가 물었다. 거기가 어디죠? 내가 안내하죠. 이강 하류인데 여기서는 한참 걸어야 해요. 거기까지 데려다 줄게요. 루시가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불쌍한 톰누스 씨는 어쩌죠? 여러분이 그를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아슬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일단 그분과 함께라면 우린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단 소리는 아니에요. 옛 시에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말이죠. 아담의 육신과 아담의 뼈가 케어 페르벨 성의 왕좌에 앉을 때 악의 시대가 끝나리라. 이제 그분이 오시고 여러분도 왔으니 마녀 일당의 종말도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나슬라님께서 이리로 오시리란 얘기를 들었죠. 언제였는지도 가물가물한 만큼 오래전의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인간은 처음입니다. 피터가 말했다. 비버씨, 바로 그 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마녀는 인간이 아니란 말인가요? 물론 마녀는 우리가 그렇게 믿어주길 바라죠. 또 그럴 생각에서 자기가 여왕이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하지만 마녀는 이브의 딸이 아니에요. 마녀의 조상은 당신들의 선조 아담의. 여기서 비버씨는 잠시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당신들의 선조 아담의 첫 부인 릴리스예요. 그 여자는 진, 아랍 신화에 나오는 악마로 인간에게 이득이나 해를 끼치는 정령이며 사람이나 짐승으로 변신한다. 그 여자는 진이지요. 그 진이 바로 마녀의 한쪽 조상이에요. 게다가 다른 한쪽으로는 거인의 핏줄을 타고났지요. 절대로 인간이 아닙니다. 마녀한테는 진짜 인간의 피라곤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비버 부인이 말했다. 여보, 그러니까 그 여자는 속속들이 나쁜 거죠.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인간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아닌 마녀를 두고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나는 착한 난쟁이들도 알고 있어요. 당신 말대로 나도 착한 난쟁이라 알아요. 하지만 극히 일부이고 그것도 인간하고 닮은 구석이 가장 적은 난쟁이들이라고요. 어쨌든 내 충고를 귀담아 듣는 게 좋아요. 장차 인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들, 또는 한때 인간이었으나 지금은 아닌 것들, 혹은 당연히 인간이어야 하는데도 아닌 것들을 만나면 그놈들한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손도끼를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하얀 마녀가 나니아에 인간이 있나 없나 항상 경계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지요. 마녀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게다가 4명이 왔다는 사실을 알면 더욱 흉악하게 나올 겁니다. 피터가 물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죠? 예언 때문이지요. 이 강어기의 해안에는 게오페르벨이라는 성이 있는데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갔다면 이 나라의 수도가 되었을 성이지요. 그 성에는 왕좌가 4개 있는데 먼 옛날부터 나니아에는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아담의 2 아들과 이브의 2 딸이 내 왕좌에 앉는 날 하얀 마녀의 통치가 끝나고 그 마녀의 목숨도 끝난다고 말이죠. 아까 오는 길에 그처럼 조심해야 했던 것도 그 때문이에요. 만일 마녀가 여러분 4사람이 나니아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의 목숨은 내 코털보다 더 하찮은 것이 되었을 거예요. 아이들은 비버씨의 말에 정신이 팔려서 한동안 다른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다. 비버씨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흐르는 사이에 느닷없이 루시가 소리쳤다. 어?
에드먼드 오빠는 어딨지? 한동안 섬뜩한 침묵이 흐른 끝에 저마다 누가 마지막으로 에드먼드를 보았지? 안 보인 지 얼마나 됐어? 밖에 나갔나? 하고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다들 문 쪽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다.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고 초록빛 저수지 빙판은 두꺼운 하얀 담요처럼 내려앉은 눈밑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이제 댐 한가운데 있는 작은 집에서는 양쪽 강 기슭이 다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 방금 내린 부드러운 눈 속에 발목까지 푹푹 빠져가며 집 주위를 샅샅이 돌아다녔다. 아이들은 목이 쉬도록 외쳐댔다. 에드먼드! 에드먼드! 그러나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은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덮어버리는 것 같았고 메아리마저 울리지 않았다. 마침내 모두들 체념하고 돌아오는 길에 수잔이 말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괜히 왔나 봐. 피터가 말했다. 비버씨, 이제 어떡하죠? 벌써 눈장 아래 거의 다 쉬는 비버씨가 말했다. 어떡하냐고요? 어떡하냔 말이죠? 당장 떠나야 합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피터가 말했다. 넷수로 나누어 찾는 게 낫겠어요. 각기 딴 쪽으로 흩어져서요. 에드몬드를 찾는 사람은 즉시 돌아와. 비버씨가 피터의 말을 잘랐다. 나누어 찾는다고요? 아담의 아들? 뭐 때문에요? 그야 물론 에드몬드를 찾기 위해서죠. 비버씨가 말했다. 찾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수잔이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에드먼드는 아직 멀리 못 갔을 거예요. 그 애를 꼭 찾아야 돼요. 찾을 필요가 없다니 도대체 무슨 뜻이죠? 어디로 갔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모두들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 말뜻을 모르겠어요? 에드먼드는 그 여자한테 간 거예요. 하얀 마녀한테요. 에드먼드는 우리 모두를 배신한 겁니다. 수잔이 소리쳤다. 세상에, 그럴 리가. 그 애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어요. 비버씨는 새 아이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없다고요? 순간 아이들은 하고 싶었던 말이 입가에서 사라져버렸다. 갑자기 마음속에 에드먼드라면 그러고도 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피터가 말했다. 하지만 에드먼드가 길을 알고 있을까요? 비버씨가 물었다. 전에 에드먼드는 이 나라에 온 적이 있죠. 혼자서 말입니다. 루시가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자신이 뭘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에드먼드는 벌써 하얀 마녀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편이 됐어요. 그래서 마녀가 사는 곳을 아는 거예요. 아까는 에드먼드가 여러분의 형제라서 말할 수가 없었지만 에드먼드를 보자마자 첫눈에 배신자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마녀와 함께 지내면서 마녀의 음식을 먹어볼 사람의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나니아에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치들의 눈초리는 뭔가 달라요. 피터는 목이 꽉 맨 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우린 가서 에드먼드를 찾아야 해요. 아무리 못된 아이라 해도 어쨌든 우리 형제니까요. 게다가 아직 어린애고. 비버 부인이 말했다. 마녀의 집에 간다고요? 여러분이나 에드먼드나 목숨을 구하려면 마녀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요? 루시가 물었다. 무슨 말이죠? 이런. 마녀가 원하는 건 여러분 넷 다예요. 일단 여러분 넷이서 마녀의 집에 들어갔다 하면 그 순간 그 여자의 일은 이미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은 입도 뻥끗 못한 채 새로운 네 개의 석상으로 변해버리겠죠. 하지만 마녀는 자기 손에 단 한 명밖에 없는 한 에드먼드는 살려둘 겁니다. 미끼로 쓸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 세 사람을 소나기에 넣을 미끼 말이에요. 루시가 슬프게 흐느꼈다. 아무도 우리 도와줄 수 없는 건가요? 그러자 있죠. 비버씨가 말했다. 오직 아슬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가. 어서 그분을 만나야 해요. 이제 그것만이 유일한 기회니까요. 비버 부인이 말했다. 에드먼드가 언제 자리를 떴는지가 중요해요. 마녀가 얼마나 알게 되느냐 하는 건 에드먼드가 우리 얘기를 어디까지 들었느냐 하는 데 달렸으니까요. 에드먼드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아슬라님 얘기를 시작했던가요? 아니라면
우리한텐 썩 다행스런 일이죠. 마녀는 아슬라님께서 나니아에 오신 것도 모를 테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리라는 것도 모를 테니까요. 마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건 전적으로 거기에 달렸어요. 빅터가 입을 열었다. 아술라님 얘기를 할 때 그 애가 옆에 있었는지 기억이 잘... 순간 루시가 불쑥 끼어들었다. 맞아, 있었어. 기억 안 나? 에드먼드 오빠가 그 여자가 그분도 돌로 만들어 버리면 어떡해요 하고 물었잖아. 피터가 말했다. 맙소사, 그랬어. 그 애가 그런 말을 했어. 비버씨가 말했다. 갈수록 대산이군요. 그럼 내가 아슬라님과 만날 장소가 돌탁자 언덕이라고 말했을 때도 에드먼드가 이 자리에 있었나요? 아무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비버씨가 말을 이었다. 만일 그랬다면 마녀는 즉시 썰매를 타고 내려와 우리가 돌탁자 언덕에 닿기도 전에 사로잡아 버릴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아슬라님과 만나지 못하게 되겠지요. 비버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마녀는 그 일부터 먼저 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아는 한 그래요. 에드먼드가 모두 여기에 모여 있다고 말하는 즉시 오늘 밤 우릴 잡으러 이리로 올 거예요. 만일 에드먼드가 30분 전에 여기를 떠났다면 마녀는 20분 후쯤 여기 도착할 겁니다. 비버씨가 말했다. 당신 말이 옳아요. 자,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어요.